네, 지금 취업 시장엔 어떤 핫 이슈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핫 이슈, 핫 키워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이도희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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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본주의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뭔가 좀 청순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벤주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네, 한 줄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저는 안 청순해 보이나요? 네, 안정순해 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두 분 다 오늘 아주 청초해 보이세요, 진짜로. 네. 예, 아무튼 예. 오늘 또 두 분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핫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아온 핫 키워드 3가지 만나보시죠. 네, 면접 갑질, 이색 면접, 스펙태클, 아주 재밌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스펙태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태클을 키워드로 뽑으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지금 발생을 했던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대기업 공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롯데가 이번에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인턴 채용을 또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일반 인턴과 함께 이 스펙테클 채용을 도입을 해가지고 탈스펙으로 또 일부 인원을 채용한다고 밝혀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도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뭐 스펙타파, 스펙태클이란 말 상당히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들릴 텐데 롯데그룹의 이 스펙태클 오디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학예 인턴 채용에 처음 도입하는 건데요. 네. 이제 지원자들은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를 하면 되고 뭐 학점이나 어학 성적 같이 소위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학예 인턴 채용 중에서 400명을 이번에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 300명은 일반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요 스펙테클은 100명을 채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연락처 같은 것만 적고 이제 직접 그 테스트 오디션을 보게 네, 되는 네. 건데 더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왜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막 매긴 다음에 더 고생을 시키잖아요. 이거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좀 실무 능력을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좀 지원자들이 네. 이번에 그 공고를 보면 좀 아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고 내용에 물론 뭐 학교나 이런 건 입력을 안 해도 되지만 대신 이제 기획서나 에세이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작성을 하도록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번에 스펙테클을 도입하는 곳이 14개 계열사인데 그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기획서 주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는 뭐 개선 방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시장 확대 전략 이런 것처럼 그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서류 전형에 제출하도록 하고 면접 때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PT 면접을 실시를 하는 건데요. 또 일부 계열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면접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요리 대회를 개최를 해서 조리 네. 능력을 평가를 한다든가 롯데마트는 PB 상품을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역량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 곳들도 있어서 아마 지원자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면접이 그만큼 또 중요한 그런 오디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PT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인적성 검사는 없나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지금 스펙테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오디션 형태로 좀 실시를 하고요. 네. 나머지 그 300명 일반 인턴 같은 경우는 이런 역량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다대일 방식이에요. 이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사람당 45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그 롯데에서 요구하는 인재사항이라고 하죠. 그런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이걸 평가하는 시험이고요. 이제 최근 3년 내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꼬리 물기 형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험이 있다 하면은 그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계속 45분간 계속 물고 해서 묻는 형식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인적성 검사도 함께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보고 적성은 필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인턴으로 채용이 된 이후에 정식 입사, 이제 정규직의 기회를 얼마만큼 얻느냐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뽑는다고 하던가요? 이제 전형이나 이런 거는 계열사가 다 똑같은데 네. 그 정규직 전환율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재했던 곳은 롯데 홈쇼핑이에요. 그래서 롯데 네. 홈쇼핑 인사 담당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인턴을 선발을 하죠.
그래서 롯데홈쇼핑은 이번에 2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요. 이제 7월부터 한 8주 정도 인턴 실습을 하고 이 안에서 뭐 과제나 또 PT 면접 같이 또 일반 면접 이런 여러 가지 면접이나 그런 시험을 거쳐서 이 중에 성과 우수자를 9월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되면 2016년에 정식적으로 이제 공채 사원들과 똑같은 입사 자격을 얻게 되는데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정규직 전환율이 최근 3년 평균치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스펙테클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롯데 인턴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관련 경험이 많이 없어도 이제 지식이나 그런 관심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로 어필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그룹의 스펙테클 오디션에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키워드는요. 자, 면접 갑질과 이색 면접 중에 이색 면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면접, 예, 우리 청초한 김은지 기자께서 네. 준비하셨죠? 네, 청초한 제가 이색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이색 면접이 2009년부터 좀 대세를 이루면서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그래도 요새 들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속속 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색 면접이 면접 전형 내용은 다 달라도 창의력이나 뭐 리더십, 배려심 이런 인성 쪽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는 네. 일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뭐 아무리 이색 면접이라고 해도 놀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색 면접 이제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기업 성격에 맞게 네. 이색 면접이 치러지는데요. 보통 음식이나 뭐 식료품이나 뭐 이런 유통 관계에서는 뭐 요리나 관능, 음주 면접까지 보게 되어 있고요. 관능은 이제 맛보는 네, 거를 그렇습니다. 비롯해서 네. 예. 그리고 IT나 유통 계열은 뭐 오디션형으로 본다거나 스포츠 그리고 레저 쪽은 또 뭐 체험형으로 뭐 등산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이런 특이한 면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정보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 회사들의 이색 면접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샘표라는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샘표가 사실 2000년도에 이 요리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시식 요리 면접 중에서는 조상급인데요. 가장 먼저 시행을 예. 했기 때문에 벌써 15년 동안 진행을 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 면접을 뭐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리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요리 과정을 살펴보고 또 그 요리 만든 거 가지고 어떻게 PT를 하나 뭐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 4명이나 4, 5명이 한 조가 돼서 2시간 동안 요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샘표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간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 지원 직무자다라고 할 때는 이 PT를 할 때 어떻게 요리를 판매할지 뭐 이런 내용으로 PT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관능 면접 아까 말씀하셨던 SPC 같은 경우에는 관능 면접을 보는데요. 이게 뭐 맛이나 향이나 디자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SPC는 이제 자기 기업에 대한 애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소금 농도를 5단계로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농도가 진한 순으로 나열을 하게 한다거나 뭐 빵의 광택이나 색을 자세하게 묻는 시험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 면접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인성이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식으로 음주 면접을 했고 또 라면으로 유명한 팔도라는 기업에서는 2013년도에 라면 시식 면접을 했다고 해요. 뭐 이때는 뭐 제품을 맞춰라 이렇다기보다는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토론하는 면접으로 진행을 해서 토론 자세나 네. 뭐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관심도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식품 회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이색 면접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시에 이제 오디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재 발굴의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잖아요. 최근 각종 매체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디션을 활용하나요? 네, 가장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AK 그룹이었습니다. AK, 네, AK는 인스타 전형
전형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정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스타그램에 200자 이내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글을 남기면 지원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바이킹 챌린지라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LG U+는 이제 좀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 근무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뭐 우선 선발하는 캠퍼스 캐스팅이라는 것도 뭐 실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인재를 좀 선발하기 위해서 직접 지역으로 가서 방문 면접을 시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잘 알고 계시듯이 KT에서는 스타 오디션을 보고 또 IBK 기업은행에서는 4분 자기 PR 면접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숨어있는 인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츠 기업, 뭐 이게 레저 기업 같은 경우는 체험형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험을 진행하나요? 네, 사실 이 체험형 면접이 가장 준비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준비할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즉석에서 나오는 자신의 뭐 순발력이라던가 뭐 배려심을 보는 인성평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야크가 2013년부터 산행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정상으로 올라갈 때 준비물을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서 상식 퀴즈를 내서 블랙야크에 대한 애정도를 평가를 한다거나 재미있겠는데요? 네, 재미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한라산의 높이라던가 뭐 네, 이런 산에 대한 기본 정보도 물어보고 그래서 뭐 가는 길에 조별 사진 촬영을 해서 하산길에 뭐 사진 촬영 뭐 PT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버라이어티한 산행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회사 생활을 1일 정도 그 해보는 뭐 그런 면접을 또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 외에도 예전에는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GS나 메리츠와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족구 뭐 이런 스포츠 게임을 도입을 해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이색 면접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색 면접을 실시를 하다 보면은 좀 맞춤형 인재 채용에 수월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원들이 애사심이 참 깊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리고 자기 본인이 다니는 기업에서 이색 채용을 실시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뭐 체험형, 오디션형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면접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 브랜드 컨설팅 그룹의 양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영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들어가면 면접관이 질문을 하나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면접관에게 모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뭐 영면접을 보는 건데요. 뭐 그 외에도 휴온스라는 이제 제약업체에서는 막내 신입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이 1, 2년 차 된 막내 사원이 이제 면접관이 되는 등 뭐 이런 다양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성이나 뭐 기업 애정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자신이 기업에 뭐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만 표현을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면접의 형태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이 맞춤형으로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색 면접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알아볼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면접 갑질. 네.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이 늘 을의 위치에 있다가 누구를 흉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면접 갑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이제 시즌이 끝났잖아요. 거의 네. 끝나가면서 이제 수시 채용,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채용을 하니까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구직자가 많은데 일부 중소기업 사이에서 좀 구직자들을 약간 힘들게 하는 그런 면접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면접 갑질. 이제 면접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면서 어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던 그런 경우들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면접만 보고 나서도 애사심이 생기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이 기업은 가기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갑질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가장 많은 거는 합격자에게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결과를 얘기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1차 실무진 면접을 보고 이제 그 면접관이 돌아가는 길에 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 기다리라 해서 그 얘기만 듣고 이제 집에 와서 며칠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며칠 뒤에 문의를 해본 결과 아예 그 채용 자체가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락을 먼저 안 했다면 이 지원자는 계속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맘졸이고.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거를 개선을 좀 해주지 않아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불합격자에게 모니터를 해주는 기업이 또 있었다는 네. 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움직임과 좀 반대되는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요즘 좀 있고 그게 실제 네. 법제화도 좀 되는 움직임이 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건 아무래도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이더라고요, 반응이.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조금 기업들 입장에선 염두에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갑질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좀 개선의 노력을 많이 보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얘기죠? 면접이 이제 대면을 해서 면접을 하는 건데 SNS로 면접을 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최근에 그 카카오톡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 카카오톡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톡접이네, 톡접.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력서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는데 네.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장을 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지원했던 기업의 인사 담당자였고 이제 간단하게 SNS로 면접을 보겠다 해서 뭐 학점이나 취미 이런 걸 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고 그 후에는 또 역시 깜깜무소식. 아, 네, 또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 지원자는 아무래도 직접 대면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조금 전화도 아니고. 네, 조금 불편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별별 면접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숫자 1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면접을 볼 기회도 없어지고 좀 억울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압박 면접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압박 면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고 예, 굉장히 좀 멘붕 상태에 빠지는 면접이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던가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 그 압박 면접이 근래 많이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네. 압박 면접의 원래 의도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이력서나 이렇게 면접 때 말하는 것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이제는 뭐 약간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지원자에게 뭐 직무나 관련 없이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데 당신의 성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내성적이다.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합격 통보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남자친구가 혹시 회사에 데리러 왔느냐, 그러니까 데리고 왔느냐, 뭐 이런 굉장히 관련 없는 또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며 재산은 어느 정도며 현재 주거 형태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뭐 또 어떤 면접자 같은 경우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직급을 묻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는 거네? 예.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이제 본인의 직급보다 낫다. 그래서 연세가 예. 나랑 비슷하신데 왜 직급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지원자들 한마디로 약간 농락하는 그런 면접 형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위험한 상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의외로 이 면접 갑질을 통해서 상처받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면접 준비를 잘 한다면 여러분들 뭐 압박 면접이건 이색 면접이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또 갑질로 보이는 행동들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자, 핫이슈와 키워드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